서울시 시청에 근무하는 백기선 사무관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계 심포지엄에 아주 큰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발표하게 된 걸 너무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국가기관에서 연구했던 성과들이 지방자치단체로 흘러들어가면서 어떻게 사업화가 되고 있고, 그 사업화가 중앙정부의 연구 성과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그 사업이 시민들에게, 도시민들에게 잘 녹아들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자리에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반려식물 사업 업무는 아니지만 작년에 이 사업을 입안하게 되면서 이 사업 제안은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죠? 오세훈 시장님 비서관님께서 반려식물 안심병원 사업이라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제안을 받고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려식물 안심병원 관련 우수 사례로서 저기 대전에 있는 화원병원에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사업의 반려식물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화했고요. 반려식물 병원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발표를 해줄 거고, 저는 반려식물 보급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 배경 및 경과고요. 두 번째는 반려식물 보급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향후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수차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내용으로 다 담겨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반려식물 관련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반려식물이 여러 가지 주는 정서적 효과라든지 교감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더 확산시키고자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추진 배경을 가지고 사업화했습니다. 특히 우울감이 많이 많이 코로나 이후에 우울감이 많이 깊어졌는데, 자살 생각률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4.7%에서 21년도에 16.3%, 그리고 우울감은 2.3%에서 21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5.7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울감이라든지 외로움 감소 등 반려식물 정서 치유 효과가 입증되어서 1인 가구의 생활 환경 개선과 정서 안정을 위한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7년도에 조사했던 결과인데,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데에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식물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기 정화 기능이 58.8%, 그냥 좋아서가 38.6% 순서로 되어 있고요. 식물을 키우면서 느낀 효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집안 분위기가 좋아짐 44%,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이 있다 43%, 그리고 힐링이 된다, 이런 순서대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번이 처음으로 반려식물 보급을 한 게 아니라 반려식물 보급 사업이 2017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비는 1억 5천, 그때 보급했던 것은 백냥금이라는 것입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는 취약 계층인 홀몸 어르신, 즉 혼자 사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보급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20년부터 22년까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업명이 조금 바뀌었어요. 홀몸 어르신 포함해서 노인 맞춤 돌봄 어르신이라는 사업 대상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급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8년도에 1억 5천, 19년도에 좀 2배로 늘어났었습니다. 3억, 그리고 20년도에 2억, 21년도 1억, 22년도에는 7,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사업비를 따기 위한 과정에서 들쑥날쑥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준비하면서 연초에 사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반려식물 기보급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총 17,000명 중에서 응답을 833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은 무작위 설문지로 조사를 했고요. 그 일부 내용만 제가 추렸습니다. 설문 참여자의 거주지를 봤더니 대부분 홀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좀 주거가 좀 취약한 지하에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하라는 자체가
햇볕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반려식물이 살기는 안 좋은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많이 보급을 했고,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매우 잘됨과 약간 잘됨이 좀 높은 비율로 조사됐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되면은 왜 안 됐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자란 환경이 불량해서 그렇다. 그리고 현재 보급된 화분들의 그 희방하는 화분 종류는 일반 화분들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꽃 같은 건 금방 시들어 버려서 일반 화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77.5%가 보충 수준 이상이고 13.2%를 죽거나 불량 상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보급 후 2년 미만인 것들은 보통 수준 이상 관리가 78.2%, 매우 관리 안 됨이 12.2%, 그리고 보급 후 2년 이상 경과됐던 것 중에서 보통 수준 이상이 71%, 매우 관리 안 됨이 22%로 해가 지날수록 상태가 점점 악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우 관리 안 됨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우 관리 안 된 선택하신 분들의 비율 중에서 지상이 12.6%, 지하가 19.5%로 지하가 지상보다 한 7에서 8% 정도 낮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후 관리로서 그 어르신들에게 요청한 내용 중에서 지금 사용법 잘 모르겠다, 물을 몇 번 줘야 될지 자주 줘야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벽에 붙여놓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급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사자 의견도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내 식물의 경우에는 관리하기 쉬운 관엽식물 위주로 보급해야지만이 어르신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온앱 프로그램 참여는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참여를 원하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전 참여 여부를 파악하여 개별 방문 보급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온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댁에 가셔서 온앱 프로그램 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2년도 작년도에 반려식물 보급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어르신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고요. 보급 수정은 지금 보시는 화분처럼 어떤 그 정원형 화분을 보급했습니다. 종류는 스킨답서스, 테이블 야자, 레드스타, 골드 산데리아라는 품종으로 해서 화분으로 해서 한 가지 품종이 아닌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서 보급을 해드렸고, 최대한 물을 줬을 때 같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품종으로 보급해드려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1,426명 중에서 총 899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연령대를 조사했더니 80에서 84세 분포가 36.5%, 75에서 79세가 24%로서 굉장히 연령대가 높으시고요. 그리고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이 89%, 무려 90%입니다. 서울에서 노인 맞춤 돌봄 어르신들 중에 남성들은 대부분 다 오래 못 사셔가지고 안 계시고, 여성분들이 많은 비율로 대부분 다 노인 맞춤 돌봄 어르신들은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원형 화분을 보급했더니 매우 관리하기 쉬웠다, 그리고 조금 쉬웠다, 그 정도가 78%로서 매우 높게 나와서 비교적 관리하기 쉬웠다고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만족도는 94.1%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재참여를 하고 싶은 의사를 여쭤봤더니 적극 참여한다가 86.9%로 높게 나왔고, 이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줄 수 있냐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93.9%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해주길 원한다 해서, 그 참여자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식물 먼저 쳐다보고 잎사귀를 닦아주고 아기처럼 매일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그리고 이걸 보면 외롭지도 않고 그렇다. 그리고 집안에서 이 식물을 키우고 있으니까 생기가 돌고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물도 주고 관리를 잘하니 기분이 참 좋다. 이런 마음도 있고 참 감사하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올해 반려식물 보급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도시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서울특별시 조례로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와 고령 친화 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이런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지금 직접 용역 사업과 자치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반려식물 병원 사업 외에 보급 사업으로만 5억 5,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맞춤 돌보는 어르신은 4억 6천, 그리고 추가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계셔요. 그분들 집안에서만 계셔가지고 있다가 사회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는 문제를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아주 종종 있고 해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으로 우리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8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맞춤 돌봄 어르신 반려식물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 12월까지고요. 대상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 4,5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은 반려식물 보급하고 온해 프로그램 운영하고 보급 후에는 관리들을 지원해주고 자본 전시회까지 개최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반려식물 보급 사업 관련 서울시의 기관들이 있는데, 노인 맞춤 돌봄 어르신은 서울시는 어르신 복지과, 자치구에도 있습니다. 자치구에는 노인 복지부서 및 맞춤 돌봄 어르신 및 그 수탁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수탁기관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1인 가구라 하면은 그 혼자 사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 여성가족정책실에 서울시 1인 가구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와 동행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자와 동행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보급 수정은 저희가 서울특별시에서 정해서 내려준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정해서 나름대로 그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종을 선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가급적 30명을 대상으로 1개반을 편성해서 지금 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 클래스를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전년도에 반려식물 받지 않는 분들을 우선 선정해서 보급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반려식물에 무조건적으로 보급한 게 아니라 수요를 받아서 정말 키우고 싶은 어르신 대상으로 보급하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온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촌진흥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사례를 보면은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최소 6회 이상 온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외로움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자치구에 방침 내려서 사업을 시행할 때 최소 6회 이상 온해 프로그램을 하게끔 저희가 내려줬었습니다. 그래서 6회차 프로그램 예시인데요. 첫 번째 예시로 계절골 기르기, 2회차 식물의 변화 살펴보기, 3회차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 4회차 다육식물 기르기, 5회차 식물 영양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6회차는 식물 생리 장애 및 병해충 관리, 이런 요령으로 이제 큰 틀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줬을 뿐 자치구에서 알아서 프로그램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슬라이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반려식물 보급 후에 사후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 되게 방문하여 가지고 그분들에게 반려식물 보급 사업 보급과 관련되는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거나 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댁에 있는 거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항상 전화를 하시고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 작품 전시회인데요. 어르신들이 단순히 보급하고 관리하는 요령에서 끝나지 않고 당신이 그 자랑하고 싶은 내용으로 수필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그 작품을 제출해주면 저희가 모아가지고 연말에 작품 전시를 합니다. 이건 작년에 작품 전시회 했던 사진이고요.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그런 홀에서 작품 전시를 했던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셨고요. 그리고 수필도 삐뚤빼뚤하지만 이렇게 시도 쓰시고, 그리고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셔서 제가 따왔습니다. 네, 아주 되게 잘 그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보급했던 반려식물을 가지고 그림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이 단순히 보급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직접 그림으로써 이 반려식물에 대한 애정을 더 깊게 하는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반려식물 보고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고립 은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고립 은둔이라면 말로만 들었지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가 딱 생각은 안 날 텐데, 고립 청년이라면은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의 노인자로서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은둔이라면은 현재 외출이 거의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며 운동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최근 한 달 내 구직 또는 그 직업 활동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용역사업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예산은 8,800만 원으로서 반려식물 보호과 원예 프로그램 운영 두 가지 챕터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실 고립 은둔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나오셔야 되잖아요. 나오실 수 있을까요? 시대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모집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이분들을 모집할 수는 없으니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푸른 고래 리커버리 센터라든지 사단법인 시즈라든지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등 전문 기관에서 이분들을 발굴해내고 이분들에서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반려식물 원예 프로그램이 일부가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사업 진행한 건 아니고 이런 사단법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반려식물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보급 수종은 총 3개인데요. 아글라오 네마, 그리고 홍콩하고 리사오야, 그리고 아이비 종류 중에서 그리고 3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예 프로그램은 총 300명 대상으로 총 15명씩 7회 고박이 총 20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예 프로그램 예시로서는 첫 번째 시간이 반려식물 심기, 그리고 플라워 박스 만들기, 허브식물 가드닝 및 생활 속 허브 요리, 드라이 플라워 양초, 다육식물 미니종 만들기 등 총 이런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반려식물 보급부 관리 지원입니다. 이건 지금 아까 영상을 봤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관주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참여 유도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나 농협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반려식물 사업을 기부를 통해 가지고 많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좀 제공하고자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태원 사고가 작년에 할로윈 데이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올 4월 15일 날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3,000개의 화분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태원 관광특구 매장 이용 영수증 제출 시민 대상으로 배부를 했고, 그리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으로서 농협중앙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관련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신 분은 그 주변 상인이시고 그 사고가 났던 그런 장소에서 저희가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현재까지 반려식물 보급 수적입니다. 올해 5,000개 화분을 보급 대상인데 9월 현재까지 4,300개를 보급했습니다. 보급한 수종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존수라든지 고무나무, 연화죽, 이런 모둠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올 5월 22일 날 제정을 했는데 조례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책무, 4조 반려식물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계획의 수립 등, 5조 실태조사, 6조 반려식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7조 전문 인력 양성, 8조 신규칙 등으로 나눠져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 반려식물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했더니 총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아까 말씀했던 경기도가 가장 먼저 최초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이어서 서울시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성남하고 용인, 춘천남도, 전라남도에는 전라도 포함해서 나주하고 화순이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반려식물 조례 정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조금씩 조례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로 정의했었는데,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똑같습니다.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휴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이라고 말했고요. 춘천남도 그리고 전라남도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약간 느끼는 그 감이 좀 달라서 이게 앞으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계속 만들어낼 건데 좀 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좀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반려식물 보급사가 매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르신 보급사업 실적 보고를 하고요. 고립 운동촌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도 하고, 그리고 내년 또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확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려식물 보급 사업 관련 내용을 모두 마쳤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이 반려식물 보급 사업이 아닌 그 서울시 도시 텃밭 관련 사업들, 그 주말 농장하고 계시고 상자 텃밭을 기르고 계시고 하는 도심 내에서 이루어지는 텃밭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하고자 챕터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사업 목표가 124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 총 사업비는
2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로 돈을 내려주면 자치구에서 50% 예산을 확보를 해서 5대5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텃밭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투리 텃밭, 어린이 텃밭, 치유 텃밭, 산자 텃밭, 윤회장 정비 사업 관련 사업이 있고, 이미 조성된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자투리 텃밭, 자투리 텃밭 아닌 시설 내 텃밭 관리 사업으로서 이렇게 사업이 나눠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반려식물 도시 텃밭 조성과 운영과 관련된 사업들 진행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크게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자투리 텃밭을 주말농장 분양받아서 활동하신 분이 한 9,500명 정도 되십니다. 이건 가족이 아닌 텃밭 구획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9,500명 대상으로 문자를 뿌려서 무려 3,000명이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성별 비율은 여성 비율이 높고요.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여 경로로서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하셨고, 참여 동기는 여가 힐링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참여 경험 정도는 의외로 올해 처음 참여하신 분들 절반 정도로 높았습니다. 텃밭 만족도는 매우 만족 61%, 만족이 30%로 91.2%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만족한 이유로는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이 38%, 안전한 먹거리 작업이 31%, 그리고 불만족한 사유로는 텃밭 관리자가 좀 부추긴데서 좀 그렇다는 내용이 좀 높았고요. 향후 재참여 의향으로서 여쭤봤더니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95%로 나타났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